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킨 녀석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할 말 있습니까? 하고 싶어요. 어떡해요?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광주 한복판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기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부친이 아들의 범죄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장윤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원룸은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5일 정도 지난 후에 아버지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미 압수수색은 진행이 됐지만 일단 원룸 자체 출입이 막혀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이 원룸에서요, 훼손된 성인 용품을 바로 폐기를 했고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폰들도 모두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거 인멸인 거죠. 이 그런 부분들이요,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모두 확인이 되었고 성범죄 목적이 있는 살인이었다. 이른바 강간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작용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러니까 성범죄 부분까지도 연루되는 것이 우려되어서 이렇게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경찰, 제가 지금 듣기만 해도 현장 갔으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것 같은데 이 훼손됐다고 하는 이 성인용품 여러 개가 있는 걸 경찰이 파악하고도 확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핵심 증거 당연히 보존해야 되는 거는 누구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 단계에서는요, 해당 훼손된 성인용품을 영상으로 촬영해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룸에 대해서 촬영은 진행이 되었고, 뭐 DNA도 채취가 되었기 때문에 부피가 매우 큰 이 실물까지 확보할 필요성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덧붙인 겁니다.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자료들 많습니다. 이 성범죄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최종적인 양형에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유족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 필수적이었는데 성범죄 목적의 핵심 증거라 볼 수 있는 이 훼손된 성인용품의 이 실물 자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지적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안이 경찰이 처음에는 이걸 의유를 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시킬까 했을 때 단순 살인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근데 검찰 수사에서 여기에 성폭행의 목적이 있었다. 이런 성인용품들을 봤을 때, 과거의 행적들을 봤을 때 그래서 다시 혐의로 기소가 한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간 살인으로 지금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은요,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살인죄라고 한다면요, 물론 무기징역 내려질 수 있지만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최저 형량에 있어서 엄청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성범죄의 동기가 있었느냐는 매우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 이전에 불법 촬영을 했던 정황이라던가 그리고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확보되었는데 다른 지인과의 대화 내용에서 어떤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강간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확보된 부분은 보완 수사 결과 나타낸 부분들이거든요. 초동 수사 결과에 일부 아쉬움이 남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자, 장윤기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의 범행이 이 성범죄라 연관이 될까 봐 노파심에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데 변호사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증거 인멸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그럼 처벌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이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친족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형법상요, 증거 인멸은 굉장히 높은 죄로 다스려집니다. 타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데 다만 가족들, 그러니까 친족들이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특례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 범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갖다 줄 걸 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친족 특례 규정에 대해서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 사회적인 합의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법률가로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까지 이 조항이 들어와 있었던 그 배경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어떤 범행에 연루되어 있을 때 증거를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제출하는 것 산정하기 어렵거든요. 고스란히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지만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전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었어요. 현직 경찰이에요. 그렇죠. 증거 인멸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 이 훼손된 증거가 추가적으로 어떤 형량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과연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비뚤어진 부성애였다라는 점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가? 저는 그 부분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생각 짓게 됩니다. 공직방으로 혹시인가?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걸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경찰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에 방해를 끼친 부분이잖아요.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증거인멸죄에서 친족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집행 방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좀 회의적입니다.